서울 용산의 국방부 별관 근처 한적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행인들의 발걸음을 재촉시키고 있었죠. 그 속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하나가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표를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단아한 정복 대신 편안한 점퍼를 입은 이서연 대령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손목 시계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원도 전방 부대까지는 버스로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누나, 정말 오시는 거예요? 부대까지 너무 먼 길인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수가 군 생활 힘들다고 하는데 누나가 안 가볼 수가 있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버스 막 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점심때쯤 도착할 거야. 민수는 서연의 사촌 동생으로 올해 23세 나이에 입대한 새내기 병사였어요. 평소에도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전화로 하소연하곤 했죠. 누나, 여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훈련도 힘들고 선임들도 엄격하고. 그런 민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군인이었기에 군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민수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편견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했던 노력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특히 폭발물 해체라는 위험한 분야에서 여성 최초로 대대장까지 오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결국 적응할 거야.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군인이 그랬듯이 말이야. 한참을 달린 버스는 드디어 강원도의 산골 도로에 접어들었어요.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으로 오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산속 도로를 한참 더 올라가니 멀리서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문득 자신이 젊은 시절 저런 모습으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초소에서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죠.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의 가슴은 묘하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부대의 풍경이었어요. 철책과 초병, 그리고 단정한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니 삭풍 속에서 철모를 눌러 쓴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군복을 입고 있으니 제법 의젓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어요. 누나. 민수는 서연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먼 길이었죠? 우리 민수 많이 늠름해졌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군 생활 어때? 좀 적응됐어? 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분대장님들이 좀 무서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세요. 서연은 민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거든요. 요즘 군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안전 문제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젊은 병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민수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지?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누나. 그런데 오늘 시간이 좀 있으시면 부대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허가받았거든요. 누나가 오신다고 하니까 중대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자신 때문에 특별 허가까지 받았다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대를 둘러보며 민수의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위병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고 서연도 자연스럽게 답례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군대의 질서와 규율이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민수가 훈련장을 보여주겠다며 서연을 데리고 공병부대로 향했습니다. 누나, 여기가 제가 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오늘은 폭발물 탐지하고 해체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훈련장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들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훈련 코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자신이 훈련받던 시설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많이 발전했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감탄했죠. 마침 폭발물 탐지 및 해체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가상의 폭발물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훈련 교관들이 큰 소리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었고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 교관인 최중사가 서연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데까지 구경 오셨네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여자분이 이런 훈련 보면 무서워서 기절하실 텐데요. 뒤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맞아요, 중사님. 여기 위험하니까 멀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진이나 찍어 가세요. 구경만 하시고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계급상 아직 말년 병사들에게 대들기 어려운 위치였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이런 시선들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 앞에서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이 조금은 불쾌했죠. 최중사는 계속해서 빈정거렸습니다. 요즘 부대에 구경꾼들 많이 오시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거 보면 놀라서 난리 치시거든요. 안전상 좀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게 어떨까요? 중사님, 저희 누나는.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그냥 조용히 지켜보자.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의 장비 배치와 안전 수칙들을 무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폭발물 모형에 접근해서 해체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서연의 눈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안전거리가 너무 가깝고 해체 순서도 최신 매뉴얼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이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최 중사는 여전히 서연을 의식하며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야, 집중해. 여기서 실수하면 다 죽는 거야. 특히 김민수, 너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네, 중사님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위축된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교관이 폭발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빨간 선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파란 선부터 차례대로 해체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폭발할 수 있어요. 서연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색깔로만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었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조명이나 환경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더 정확한 방법은 케이블의 굵기와 연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스쳤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때는 늘 있던 폭발물 해체용 다용도 툴을 떠올리며 그런 습관적인 동작을 한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죠. 최 중사가 다시 서연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경 재미있으세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병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민수는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 우리 다른 데 가볼까요? 여기는 좀.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 더 보자. 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훈련장 한편에서 갑자기 이상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B-B. 날카로운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훈련용 경보음이 아닌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가상 훈련용 폭발물 장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최 중사가 급하게 장치 쪽으로 달려가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전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 안전구역 근처까지 전원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라면 훈련이 끝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말입니다. 중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병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최 중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들 물러나. 빨리 물러나라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폭발물 장치의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반 어디 있어? 빨리 안전반 불러. 최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안전반은 지금 다른 부대 지원 나가서 없어요. 연락해봤는데 최소 15분은 걸린다고 해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15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폭발물이 터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비록 훈련용이라고 하지만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불안하게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서연은 민수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안전구역을 넘어 폭발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위험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최 중사도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걸음으로 폭발물 장치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안 돼요. 민수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붙잡았어요. 서연은 장치 앞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장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경보음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 뭐야? 폭발물을 아는 건가? 설마 전문가인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최 중사는 당황하며 서연을 말리려고 했어요. 아줌마,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나와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장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케이블의 연결 상태와 회로의 구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머 회로가 역전됐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훈련 장치라도 과열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익숙한 곡을 연주하듯 정확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케이블과 회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색 순서를 확인하고 압력 센서의 위치를 파악한 뒤 회로 차단 스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아는구나. 최 중사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손끝이 마지막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으로 스위치를 눌렀어요. 찰칵. 갑자기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던 표시등도 꺼졌어요. 훈련장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숨죽이던 병사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대박. 정말 해냈어. 최 중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경외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냥 구경꾼이 자신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이었거든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손을 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손을 털자 훈련장 전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보음이 멈춘 지금 오히려 더 큰 충격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해냈네. 어떻게 저런 걸 알지? 다른 병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중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런 여자가 뭘 알겠어? 라고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은 폭발물 장치에서 떨어져 나오며 민수에게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해. 누나,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누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조금 아는 정도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겸손한 대답이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씩 서연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하셨어요? 혹시 전문가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그냥 민수를 만나러 온 것뿐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 중사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실례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군에서 조금 일했었어요. 서연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폭발물 관련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최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조금 일했다는 말로는 방금 전 보여준 그 전문적인 실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병사가 갑자기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서연 대령님 아니세요?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병사를 바라봤어요. 이서연 대령? 그게 누군데?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아, 너희들은 모르겠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폭발물 해체 대대장이셨던 분이야.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작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 전설적인 분이거든. 서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신문에서 본 적 있어. 중동 지역에서 폭탄 해체하시는 사진이 나왔었는데 또 다른 병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최 중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이서연 대령님이신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민수 누나로 왔어요. 와,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인물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었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누나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누나,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은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 중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존경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령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최 중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서연은 너그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법이거든요. 최 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큰 교훈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어딘가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평화로웠던 오후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부대원은 즉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격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사격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격장에서 사고라니 그것도 긴급 방송까지 나올 정도라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뭐야? 사격장에서 무슨 일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 중사가 급하게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상황실이에요? 사격장에 무슨 일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실탄 운반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일부 폭발물이 훈련장 창고 근처로 굴러들어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심각해졌습니다. 실탄 운반 차량 전복이라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폭발물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흩어졌다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하고 대기. 최 중사가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그런데 무전기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발물이 고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 고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할 수 있어.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고위험 탄두라면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있는 사격장이지만 만약 정말 큰 폭발이 일어난다면 여기까지 영향이 올 수 있었거든요. 무전기에서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전반 어디 있어요? 빨리 현장으로. 안전반은 아직 다른 부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야. 모두 대피 준비해.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폭발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계속 노출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일반 병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최 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사님,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최 중사가 급하게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현장에 어떤 폭발물이 몇 개나 있어요? 고위험 탄두 5개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위험 탄두 5개라니 만약 하나라도 터진다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피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최소 500m는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창고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최 중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현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네. 대령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최 중사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연이 말을 하려는데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누나,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민수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나 아니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 하지만 민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대피는 제가 끝내고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합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면회객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위험한 상황에 나서겠다고 하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 누나는 그냥 여자 구경꾼이 아닙니다. 평소 소심했던 민수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폭발물 해체 대대장이었고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작전에서 53건의 폭발물 해체 기록을 가진 전설이에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53건? 정말이야? 그럼 정말 전문가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설치한 폭탄들을 해체하셨고 시리아에서는 민간인 구조 작전 중에 지레밭을 통과하셨어요. 심지어 유엔에서 폭발물 해체 교육 매뉴얼까지 만드셨다고요. 최 중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이서연 대령님이 맞으십니까? 그럼 정말 지금은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급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죠. 시작합시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온도가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전반은 언제 와요? 최소 1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너무 늦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제게 방탄 헬멧과 해체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세요. 대령님,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최 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패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53번의 성공이 증명해 주잖아요. 민수가 다시 한번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민수야, 누나를 믿어.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니? 그 미소를 보자 민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항상 약속을 지켰거든요.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최 중사가 급하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대령님, 여기 최신 해체 장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쓰시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서연이 장비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손에 익숙한 도구들을 만지자 몸에 밴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현장은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 병사가 나섰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방탄 헬멧을 쓰고 해체용 도구들을 허리에 차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마치 진짜 전문가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서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머릿속으로 해체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고위험 탄두의 구조, 온도에 따른 폭발 위험성, 안전한 해체 순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치 어제 했던 일처럼 말이죠. 53번째가 아니라 54번째, 55번째, 56번째, 57번째, 58번째가 되는 거구나.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다시 현장에 나서는 것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복된 트럭 주변으로 폭발물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변 시설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저기 오시는 분이 전문가십니다. 최 중사가 무전기로 알렸어요. 현장 지휘관이 서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죠. 서연은 방탄 헬멧과 해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복된 트럭 주변에 흩어진 고위험 탄두들이 보였어요. 주변 창고에서 나오는 열기와 햇빛이 만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서연이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섭씨 4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임계 온도인 60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휘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5개의 탄두 중 가장 위험한 것부터 처리해야 했어요.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순서가 중요했거든요. 모든 인원은 최소 300m 이상 떨어져 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대령님도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제 일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현장의 모든 인원들이 안전거리로 물러나자 서연은 혼자 폭발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릴 틈도 없이 마치 악보를 연주하듯 정확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첫 번째 탄두를 살펴봤어요. 온도계를 확인하니 이미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이 그런 순간 빛을 발하는 법이었거든요. 첫 번째 탄두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압력으로 케이블을 분리해냈습니다. 하나 완료. 서연이 무전기에 조용히 보고했어요. 안전거리에서 지켜보던 민수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뒷모습이 그렇게 의젓하고 든든해 보일 수 없었어요. 동시에 무서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탄두는 더 복잡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일부 회로가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손상된 부분을 우회해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섬세한 작업을 이어갔어요. 땀방울이 헬멧 안쪽으로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탄두도 차례대로 안전하게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 탄두가 가장 문제였어요. 온도가 58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령님, 온도가 너무 높아요. 위험합니다. 무전기를 통해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탄두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건 정말 까다로운 형태였어요. 온도 센서와 충격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즉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하자.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53번 성공했잖아. 2번도 할 수 있어. 서연의 손이 마지막 케이블에 닿았습니다. 온도는 이미 59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으로 케이블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관을 안전 케이스에 넣는 순간 안전 확보. 서연이 크게 외쳤습니다. 안전거리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성공했다. 정말 대단해. 역시 전설이야.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달려오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나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안전 점검을 마치고 무전기에 보고했습니다. 모든 폭발물 해체 완료. 안전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민수였어요. 누나, 정말 고생하셨어요. 최 중사도 서연 앞에 다가와 단정히 격려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최 중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까 정말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모두 좋은 경험이었어요. 중사님도 병사들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 지휘관이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헬멧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은퇴 후 이런 일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부대 게시판에는 특별한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여군 전설의 귀환이라는 제목 아래 훈련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옆에서 눈시울을 붉힌 민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을 누군가가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서연 대령님, 54번째부터 58번째까지의 완벽한 폭발물 해체 성공. 우리 부대의 영웅이자 모든 군인의 귀감. 병사들이 하나둘씩 사진 앞에 모여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아줌마 같았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최 중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죠. 이서연 대령님께 그날 정말 무례했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령님을 뵙고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령님처럼 진정한 실력을 갖춘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중사 올림.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군인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그날 이후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누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분대원들 사이에서도 이서연 대령의 동생이라는 자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 누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민수 누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 동기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제가 부대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서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한테 이런 누나가 있다는 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건 누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노력하는 거야. 알겠지?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누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대 안에서는 그날의 일이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말 대단했어. 5개의 폭탄을 혼자서 다 해체하셨다니까. 마지막에는 온도가 거의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었는데 훈련 교관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면회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분도 전문가일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장의 공식 초청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서연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달라졌거든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되었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변화였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민수와 함께 부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누나, 언제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서실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필요하다면 난 다시 나설 거야. 군복 안에 자신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다시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니까.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진정한 전문가의 자부심과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